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22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불법 매립이 1년 넘게 계속됐지만 관할구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보완해 오늘부터 사업자를 다시 공모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를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2019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매립장에 묻은 환경업체의 불법 행위는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는 관리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불법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등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매립장에 묻은 환경미화 업체. 이 업체 단체 대화방 내용으로 볼 때 늦어도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됐지만 관할 동구청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동구청 관계자입니다. 모르겠었어요. 실질적으로 임자 시점에서 저희가 대응업체 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고 오히려 업체의 불법 행위를 구청이 종용한 듯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환경업체 간부는 재활용이나 어지간한 불법도 구청의 지시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구청 간부와 상의에 내린 결론이라며 재활용 쓰레기를 매립하다 단속에 걸렸을 때 변명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해당 구청 간부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동구청 관계자입니다. 평가회에서 평가위원회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대비해서 무조건 싫어하는 적은 지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청을 들먹였던 환경업체 간부는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구청이 지시했다고 해야 미화원들이 따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구청을 사실 사칭을 하죠. 구에서 이렇게 해라 했다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상으로는 징역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벌금형까지 병가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불법 행위를 방치한 동구청은 뒤늦게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묻히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이 얼마나 매립됐는지는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MBC의 이번 보도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청과 위생매립장 등의 허술한 감시체계가 빚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비판하면서 다른 자치구와 수거업체들의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된 김강렬 후보를 광주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적절한 후보자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의회 인사청문 결과가 부적격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시민단체 이사장으로 있을 때 횡령을 했다는 의혹도 법무법인 자문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재개됩니다. 광주시가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보완해 오늘부터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는데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번 재공모의 특징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줘 수익성을 높여줬다는 점입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규정과 면적은 같지만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상가를 고층으로 지어야 했던 기존과는 달리 이번에는 옆으로 넓게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경우 1층에 더 많은 상가 유치가 가능해 접근성 개선과 함께 상가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도 최고 100억 원에서 그 절반인 50억 원으로 낮춤으로써 사업자의 수익 구조를 담보해줬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장기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겁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을 연결하는 그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좀 장기적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장점들을 우리 민간 사업자들이 분명히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반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선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휴양과 오락 편익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운영사를 둬야만이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호텔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으며 5성급 특급 호텔 건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광주시는 재공모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6월쯤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먼저 개장한 어등산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기부금 확보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내일, 기아 타이거즈는 홈에서 개막전을 치릅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를 거치며 예열은 마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드디어 출격입니다. 감독과 선수가 밝힌 올 시즌 목표는 우승. 올해는 야구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서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우승한다면 팬들에게 돌려줄 감사의 서비스도 공약했습니다. 시즌 끝나고 호랑이 마당 때 1000명분의 식사를 이렇게 선수단에서 준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걸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기아가 우승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타격은 올해도 리그 상위권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외국인 투수들과 젊어진 불펜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2년 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승을 향한 첫 경기에서 선발 투수는 토종 에이스가 맡았습니다. 저희 팀은 다들 아시다시피 양현종을 하겠습니다. 개막전 선발이 세 번째인 양현종 선수의 역대 성적은 1승 1패. 이번에 만나는 LG에게 4년 전에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만 홈런 3방에 15타점을 기록한 나지완 선수의 활약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야구 팬들의 긴 기다림 끝에 시작하는 개막 경기에서 기아는 걸그룹 공연과 경품 추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나주시 봉황면의 한 저수지에 빠진 1톤 화물차 안에서 63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차량이 물에 빠졌는지를 목격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 부인이 하나로마트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모 농협조합장 A씨의 부인이 하나로마트에 물품 납품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매달 200만 원씩 지난 8년간 총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인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도, 담양 0도 등으로 어제보다 크게 떨어졌고 낮 최고기온도 7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일요일 오후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우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혜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각 당은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대표는 의회 대표자 정당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 합의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한국당 의원들은 또 반발해서 본회의장에서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는 시간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의무화를 요구하는 교육법 개정을 청원했던 우리 지역의 여고생이 있습니다.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밀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최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데요. 이런 반가운 움직임을 과연 그 학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광주 운남고등학교 2학년 이수영 학생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조례안을 발의한 그리고 통과하게 한 전라남도 의회 우승희 의원과 이 조례에 관련한 이야기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200명의 활약상이 시집 10권으로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 시인을 만나서 다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10권의 시집을 출간한 시인 이윤옥 씨와의 인터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개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도곡농협 로컬푸드 개점 5주년 로컬 체험 페스티벌. 청정화순 560여 참여농가에 살아 숨쉬는 먹거리를 만나는 곳.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푸짐한 경품의 행운과 다양한 로컬 체험 행사가 있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 매장으로 오세요. 출근길이 평소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데요. 봄이지만 아직 추위가 남아있어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10도에 머물겠고 오후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인데요. 마스크 하나만 착용해도 체감온도가 올라가고 미세먼지까지 막아주니까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무등로 계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충장중학교 방향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문대로 동은고가도로에서 우남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하고 부진대로 상무주공 사거리에서 기아 자동차 사거리로 차량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3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선거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수 있을지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재 이 의회 상황 그리고 또 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 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 국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수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2019년도 들어서 국회가 늦장 개원을 했잖아요. 네. 1, 2월에는 제대로 된 회의도 진행을 못한 상황이라 3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대형 복합 쇼핑몰 또 아울렛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나 최근 그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으로 이어지는 네.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된 미투 관련 법안, 성평등 법안도 계류 중이고요. 네. 그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 네. 그리고 농민들의 쌀 목표 가격 결정도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선거제 개편안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할 일이 지금 쌓여있고 산적해 있는데 그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싸움으로만 가는 느낌이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대표님께서 20일이었죠? 지금 그저께 그제 연설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대표님 연설을 들으면서 집단적으로 퇴장을 했어요. 그때 상황 좀 전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제가 연설 시작한 지 한 3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가 퇴장을 했는지 도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전문 정당입니다. 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총 16번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있었는 당이지만 설마 대표 연설까지 보이콧을 할 줄은 생각은 못했죠.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선거제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전날 그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냐 발언들 선거제 개혁에 나서라 네. 이것을 촉구하면서 이야기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것은 나경원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가장 중심은 방금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 이 개혁 개편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왜 필요한 거죠? 실제 우리가 그동안에 한 30년 가까이를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구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는 대단히 다양하고 많은 요구는 있는데 그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거대 양당 구도로 고착화 되다 보니까 그들만의 기득권 유지에 정치가 휘둘리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사표가 방지되는 그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국회가 개혁되고 정치가 개혁된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 다시 말하면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여당하고 그다음에 야 3당이 합의한 그런 초안에 보면은 100%의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절충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그 지역구 200, 비례 100에서 완전 연동형이면 실제로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225대 75의 득표율도 50%만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사안식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다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좀 반영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원칙을 관철했다는 데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얼개는 자꾸 다시 중앙선관위로 넘깁니다. 지역구 조정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구수라든가 이래서 선거구 획정은 다시 설계를 해서 정개특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충분히 이제 국민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뭐 산식이 복잡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산식의 복잡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구 획정 문제 패스트트랙에 지금 집을 넣으려는 이유는 지금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년에 있는 선거 전에 이것이 개혁될 수 없는 개편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진짜 묻고 싶어요. 네. 그 지난해 7월에 정개특위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3개월 동안 정개특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12월 15일 날 그 합의해 놓은 사항,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한 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조차 1월에 원래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아예 약속을 저버리고 손바닥 뒤집기 하고 있는 네. 형국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 볼멘 소리를 쓴소리를 한 거죠, 제가.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미된 이번에 선거 개편안에 대해서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선거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모두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 특별한 이 정의당을 타겟으로 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자유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 네. 아니 정의당이 의석 많이 가져서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공단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총선에 중앙선관위 안으로 했으면 이미 저희들은 21석으로요. 네. 자체 원내 교섭단체가 돼 있어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결국은 지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이 지금 다른 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안 된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부분들 뭐 굉장히 지연 전략을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행태들이 이 선거제도 개혁도 그렇고 5.18 특별위원회 지금 출범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지연하고 늦추고 이런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키거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고요. 네. 특히나 그 박근혜 그 망령을 되살리고 있지 않나 그런 구도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5.18 왜곡 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빨리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는 역사적으로 다 확인된 부분마저도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는 형국은 뭐냐면 네. 자기들의 극우 보수 세력을 결집하면서 정치적 계기를 지금 깨하는 그 시간 벌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도 계속 이렇게 반대하고 참여를 안 하면서 늑장 타령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네.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전략적으로 당락쟁 차원에서 이렇게 보이콧하고 지원 전략 지연을 시킨다는 이야기신가요? 네네네. 그리고요, 이 선거 지금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또 이야기되는 게 이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것도 지금 함께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게 당마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떠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이미 고 노회찬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버닝썬 문제나 고 장자연 씨 건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았을 때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세부 내용에서 일부 당의 의원들이 임명 방식이나 권한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원내대표 간 논의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패스트트랙. 네네네.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같이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입장이 있으신가요? 정의당은 이미 5.18 그 민주화운동 왜곡 네. 처벌법을 같이 넣자고 평화당과 같이 이미 이야기를 전제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정신에는 동의하면서도 타 당이 약간씩 패스트트랙에 얻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다 얻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저희들은 평화당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네.
그러면은요. 지금 이 상황들이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한이 좀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되나요? 이번 주가 고비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요. 고비인데 총 이제 330일인데요. 네. 그것은 330일 중에 2개월은 의장 뜻에 따라서 하루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시간은 그것이 법적인 부분으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국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번에 뭐 의원 전체 사퇴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글쎄요. 그 의원직 사퇴 오히려 약속 지키길 바라는 국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역시 네. 정치적 공세일 뿐이에요. 그 약속 지키겠습니까?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1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여시켜달라던 우리 지역 한 고등학생의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화제였는데요. 학생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어서 관심이 더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남 도의회 의원이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조례안이 최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광주 운남고등학교 이수영 학생 연결해서 그때 당시 학생 청원했던 그 상황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전라남도 의회 우승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영 학생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1월 저희 방송에 직접 또 출연해서 청와대 청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련 그때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참여하게 해달라. 그 이유는 어떤 거였죠? 네,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에 따라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제31조 2항에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참여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학교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또 누구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와 같은 것을 배우는데 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맞지 않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각 학교마다 학생회가 있고 각 지자체와 단위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참여권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예요. 네. 저는 이것에서 매우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학교의 또 운영의 주체 학생들이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모순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전라남도 의회에서 이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수영 학생의 이 청와대 청원이 또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사실 처음엔 제가 외친 이렇게 작은 목소리에 과연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감해주신 덕분에 의외의 반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 반향이라는 게 방금 학생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옳은 일, 필요한 일에 대해서 작은 목소리지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반향들이 계속 확대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앞으로 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조례안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학생이 완전히 포함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네. 또 학생 대표가 참여할 때 학교장과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삭제했다는 것에서 저는 되게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조례안이 전라남도에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네. 이 영향이 확산이 되어서 제가 살고 있는 광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좀 더 쉽게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네, 학생이 다니는 이 광주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앞으로 이런 학생들의 어떤 자치권 그다음에 목소리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학교가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 또 그리고 교육당국이 가져야 될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학생들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복지를 위해 학생의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러한 기구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와 더불어서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과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쉽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학교의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도 또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학교에서 할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등교해야 되죠? 네. 네네. 그런데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인터뷰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운남고등학교 이수영 학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 학생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조례를 또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과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학생 인터뷰 들으셨죠? 네, 예. 네, 학생들이 또 나서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느끼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듬직합니다. 사실 이 소식을 지난번 청와대 청원 낼 때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도 그 청원을 계기로 살펴보게 됐었는데요. 네. 이런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학생들의 목소리를 또 듣고 그 목소리를 이번에 의원님께서 직접 조례에 담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의견들이 좀 제대로 많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있고 이수영 학생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학교의 존재 이유가 학생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언제나 학생들 교육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여기왔던 어른들의 생각, 또 학생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해진 틀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이 운영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몇 번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여서 이런 문제인식이 지속되거나 대책 마련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책의 한 수단으로서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하시고 또 조례가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의원님. 네, 현행 법률상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활발하게 이제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남 조례 같은 경우에 학생 참여에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던 학칙 개정이라든가 학교 급식 문제,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교복이나 체육복 선정에 있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네. 특히 운영위원회 참석하는데 교장과 운영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은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수정을 해서 폐지할 부분들은 폐지했다는 얘기신가요? 그런 규정들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과도하게 제약해놨던 부분들을 폐지를 했고요. 네. 학생들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었던 급식이라든가 교복 문제도 그 내용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 조례안을 통해서 많은 좀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 자치라든가 교육 자체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오면 가르칠 교, 기를 육이거든요. 아이들만 가르치고 본받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들에게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학생들만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런 일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많이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다음에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그런 일방적인 통로로서 지금까지 학교가 많이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소통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공간으로서 학교가 다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의 흐름도 마을 교육이나 지역 교육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박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또 통과된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교장 선생님 또 교사분들 그리고 교육청이 학교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이야기들이 그리고 좀 논의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맞고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네. 또 응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참여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들도 의결권을 갖게 이렇게 됐느냐라고까지 이제 관심을 더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네. 현행 법률상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학부모와 교원 대표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도 앞으로도 고민하고 네. 교육 구성원들이 뭐 법률 개정 운동이라든가 이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저희 현장에서는 이 학생들의 참여가 더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점검해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우승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간도의 들꽃 피다. 바로 시집의 이름인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여성 독립운동가 200인의 이 시로서 조명한 그런 시집이라고 합니다. 이 시집을 쓴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이윤옥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윤옥입니다. 네, 소장님, 이번에 이 시인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 200명을 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책을 내셨는데요. 네.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계기는 어떤 거죠? 네, 이번에 200명을 한꺼번에 낸 건 아니고요. 네네. 올해로 10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한 권에 20명씩 200분을 조명했고요. 네. 그런 계기는 제가 이제 일본어 전공인데요. 일본을 많이 드나들면서 28 독립선언이 있었던 도쿄에 YMCA 그곳에서 이렇게 교류가 있었어요. 네. 그곳을 많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28 독립선언에 남성들 말고 여성들도 김마리아나 황에스터 이런 분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걸 알고 여성들이 그 밖에 어떤 분이 계신가 하고 찾아보니까 여성에 관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책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건 뭐 꽤 오래된 거고 네. 집필만 제가 그래서 10년째 올해로 10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권의 책을 완성을 하신 건데 200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그런데 네. 재밌는 게 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어떤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또 시를 통해서 이 책을 쓰셨거든요. 시를 네. 통해서 이런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에 책도 잘 읽지도 않고
한 분에 대해서 책 한 권을 다 쓴다고 그래도 읽지도 않지만 물론 자료도 없고 별로. 그래서 제가 가장 그 한 분 한 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시를 쓰는 것인데 한 편만 읽어도 이분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셨구나. 그러려면은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전 조사와 모든 기록을 다 망라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작업이죠. 시 한 편을 제 책이 시집인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시집을 우습게 보냐면은 제가 이 책을 여러 그 자비로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공모를 해도 시집이라는 이유로 탈락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책이에요. 한 분에 대한 시와 그분의 업적을 써내려 간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평가돼 있는 거죠. 시에 대한 개념이.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분의 이야기 모든 스토리들을 다 연구하시고 그걸 가지고 시로 응축시키신 거네요. 한 편의 시로. 그렇죠. 힘든 작업입니다. 네. 혹시 그 뭐 200분의 독립운동가들 다들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의미가 있는 분들이지만 좀 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분 있으면 짧게 시 한 편 들려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 안중근 의사보다 더 훌륭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숨이 경각인 아들을 앞에 둔 어머니 심정이 돼서 제가 조마리아 지사님에 대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간단히 좀 제가 조금만 낭독하겠습니다. 아들아, 옥중의 아들아,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칼이든 총이든 당당히 받아라. 이엄이 밤새 내 수위 지으며 결코 울지 않았다. 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 그보다 더한 영광 없을지어니 비굴치 말고 당당히 외놈 순사들 호령하며 생을 마감하라. 이거 좀 더 깁니다만 이런 식으로 썼고요. 한 편 한 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썼습니다. 저는. 방금 들으면서도 저희들도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 지금 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당당하게 맞서라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200분들을 다 이렇게 그 연구하시고 또 시로서 표현해내는 그 과정 정말 10년 동안의 과정이신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소장님. 네네. 가장 어려운 것은 뭐 자료 수집 같은 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해방 광복이 될 줄 알고 모든 것을 차곡차곡 놔뒀다가 광복이 되면 어디다 뭐 제출해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지라 이런 마음으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정말 사진 하나 남길 수 없는 거죠. 남겼다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이름도 여러 이름으로 바꿔가면서 독립운동 하시다 보니 광복 후에 이런 분들을 챙기는 작업도 또 우리가 늦었고 그래서 이제 자료가 없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광주 스피아 같은 경우는 스피아 100년사라는 아주 1000페이지에 이르는 책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활동 상황을 뭐 23명이 만세운동 하다가 잡혀갔다 뭐 이런 것도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수피아여고 그리고 또 정명여고, 목포의 정명여고에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조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 지역에는 여성 독립운동가 좀 소개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몇 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제 그 목포 지금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발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진행형입니다. 뭐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정명여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정명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지만 거기에서 그 2012년도에 그 정명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천장에서 그 한보따리가 떨어졌습니다. 내 기록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세운동하고 이것을 남기면은 잡혀가니까 이걸 어디다 숨겨놓을까 하다가 천정에다 놓고 발라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거기서 누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이제 기록 가지고 국가에서 서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도 어딘가에 또 그렇게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또 이렇게 숨겨진 게 세상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많이 또 알려지지 않은 것이 또 문제고요. 그렇죠. 소장님처럼 이렇게 끊임없는 또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도 부족하고 또 그 자료가 또 남성 중심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또 어떤 것들을 해야 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또 이것은 혼자 하실 수 있는 작업을 넘어서 함께 좀 연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또 바람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동안에 가려지고 조명받지 못했던 것은 여성들을 내조자, 협조자 뭐 이런 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 동지적 관점에서 남성과 똑같이 광복군, 의열단 뭐 이런 걸 다 똑같이 참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보는 시각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여성들은 올해 432명, 남성들은 15,000명 정도 네.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은 그 숫자만도 그렇고 또 하나는 발굴하면서 이분들을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러니까 여성 432명 중에는 유관순도 포함돼 있죠. 네. 그리고 올해 또 2019년 100주년 맞이해서 유관순 영화가 2편 또 개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은 그간에 우리가 불러주지 않았던 유관순 여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 불러주지 않았던 남성이든 여성이든 독립운동가를 좀 새롭게 불러주는 그런 네. 원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 작업을 시작했던 10년 전에는 여성들이 200명뿐인 서훈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한 권에 20명씩 10권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지금 432명이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여성들이 많이 서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이것을 앞으로 또 20권에 좀 도전하고 싶고 문제는 제가 자비로 지금 제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네. 애청자들께서 많은 그 관심과 참여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여성 독립운동가 400분에 도전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그런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이윤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3월도 벌써 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예. 이제 계절도 봄의 한가운데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또 춥습니다. 예, 꽃샘추위입니다. 어제 춘분지나면서 이제 꽃샘추위 찾아왔는데요. 그렇지만은 매화 산수의 동백이어서 오면서 보니까 목련 많이 피었고 개나리도 이제 만개를 했고요. 진달래도 피고 있고 벚꽃도 하나씩 피면서 남도의 꽃봄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무에서만 꽃봄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이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봄같이 풀이나 광대나물, 노루귀, 냉이 이런 꽃들 지천으로 피어서 이제 앙증맞게 이렇게 피면서 꽃봄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은 꽃이 입술을 닮았다 해서 입술 순자를 한자로 씁니다. 그래서 순형화 코딱지가 붙어있는 것 같다 해서 코딱지 나물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 광대 나물꽃이 유난히 많이 피어있는 광주 용화생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광주 용화생가라면은 시인 박용철 시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광대나물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광대나물꽃 여기서 이제 천천히 한번 봤더니 윗입술 과 아랫입술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처럼 이제 손을 모은 듯한 그런 모양새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가면극이나 줄타기, 판소리라는 직업 예능인들을 통틀어서 광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문학계의 광대라고 이제 빗댈 만한 분이 이제 용화 박용철입니다. 네. 시인이면서 문학평론가였고요. 외국의 시와 희곡을 번역해 소개하면서 번역가로도 활동을 했고요. 또 김영랑, 정지용의 시집을 자비로 내주기도 하면서 우리 문학계에 이제 큰 발자취를 남긴 분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또 시를 접했던 바로 시인으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또 평론가이기도 하고 또 번역가이기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 때 배웠던. 떠나가는 배 정확하게 읽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뭐 용화 박용철 큰 족적에 비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그런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이제 떠나가는 배 박용철을 대표하는 시인이죠. 대표하는 시인데. 떠나가는 배 그러면 얼른 생각이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80년대 중반에 김수철이 부른 노래죠. 뭐 봄이 오는 캠퍼스 잔디밭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노래인데 나도야 간다가 이제 이 시에서 이제 차용이 됐었죠. 이 노래 안성기 이미숙 김수철 주연의 영화 고래사냥의 OST로 쓰였고요.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영랑 김윤식과 둘도 없는 그런 절친으로 시문학파를 결성을 하고 동인지를 냈던 그런 용화 박용철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김수철의 노래 이야기하니까 그 시가 다시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예.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습니다. 나 두야 간다. 이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야 가련다. 이제 나 두야 이렇게 이제 띄어서 네. 읽던데요. 이 용화 박용철의 시 떠나가는 배인데 26살 때 시인의 나이 이제 26살 때 그러니까 1930년입니다. 네. 김영란과 함께 냈던 이 시문학 창간호에 발표를 했던 그런 시입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젊은이가 겪어야 했던 이 갈등 또 어디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유랑민의 처지를 떠나가는 배로 이제 표현한 그런 시인데요. 네. 비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의식이 밑바탕에 그렇게 깔려 있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용화 박용철 시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용화 박용철 1904년생인데 광주 송정리에서 요즘 말로 이제 금수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 금수저로 태어난 부잣집의 아들이었고요. 참 놀랐는데 3살 때 산수를 하셨다더라고요. 덧셈 뺄셈을 하셨고요. 네. 5살 때 사자수학을 떼었다 해서 천재로 불렸던 그런 분인데 천재로 불리다 보니까 집안에 큰 기대를 안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갔죠. 네. 근데 서울에서 일제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다가 이제 학교에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평생직인 영랑 김윤식을 만나고요. 다시 귀국해가지고 서울로 가서 김영랑, 정지용과 함께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순수시 전문지인 시문학을 발간하고 또 문예 잡지인 문예월간, 문학 이런 것도 이제 펴내시고요. 이 잡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외국의 시와 희곡도 번역해서 소개를 하고 또 이때 자비로 정지용 또 김영랑의 시집도 내주고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더니 또 시문학파로 배웠던 이름 속에 들어 계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좀 삶을 산 분이 아닌가 싶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김영란 시인이나 또 정지용 시인보다는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제 요절을 하셨습니다. 네. 35살 젊은 나이 이제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작품 활동을 오래 하지 못한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족적은 김영란한테 이제 결코 뒤지지 않고요. 광주를 굳이 얘기한다면 용화 박용철, 다형 김현승으로 이어지는 이 광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시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용철 시인의 생가가 지금 광주 송정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촌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호 타이어 공장 맞은편 이 흑담장에 둘러싸인 넓은 이제 그런 초가인데요. 네. 장독대 옆에 이제 동백꽃하고 어우러진 안채, 사랑채가 있고요. 떠나가는 배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가의 주춧돌과 나무 기둥도 용화 박용철 선생이 살던 이 당시 옛것 그대로이고요. 또 여기 생가 담장 밖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광대나물이 지천인 그런 나물꽃이 지천인 이 텃밭. 바로 이제 담장 밖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의 시내 도로 중에 이 용화로라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여대를 거쳐가지고 첨단산단으로 있는 이 도로가 이제 용화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화 박용철 시인의 호를 따서 이제 붙인 그런 도로 이름인데 광주의 역사 인물의 호나 이름을 따서 붙인 도로명 많이 있죠. 금남로, 충장로, 재봉로, 필문로도 있고요. 이런 도로명이 한 30여 군데 되는데 시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제 용화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이 우리 용화 박용철 시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용화 박용철 시인의 선조가 이 눌제 박상이라는 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눌제 박상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선비를 말할 때 첫 손가락이 꼽히는 이제 그런 인물이 이제 눌제 박상인데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이 면왕정 송순 또 석천 이멍영 송강 정철보다도 한 세대가 앞서는 이제 그런 분이시고요. 호남 성리학의 스승, 사림의 영수 이렇게 이제 불린 분이고 또 청백리로 또 뽑혔던 이제 그런 분이신데. 옛날에 광주에서 위세를 떨친 기씨, 고씨, 박씨, 이 기고박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성씨입니다. 충주박씨. 이 용화 박용철의 16대 할아버지고요. 남구 송악초등학교에서 서창 한옥마을을 지나는 이 도로 이제 눌제로라고 하는데 이 눌제로 이 도로명의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박용철 시인의 또 조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뼈대 있는 집안이었고 광주를 대표하는 집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눌제 박상 선생님을 모신 또 사당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송호영당입니다. 송호영당인데 이 용화생가하고 위아래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호영당이 윗집 또 용화생가가 아랫집 이렇게 이제 나란히 있는데요. 이 송호영당의 눌제 박상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요. 또 이황, 이이, 기대승 이런 분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 눌제 박상의 조카입니다. 사암 박순, 그러니까 도로명 사암로의 또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암 박순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눌제집과 사암 문집도 목판으로 만날 수 있고요. 바로 용화생가하고 위아랫집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송정리 별로 멀지 않는 곳에 또 이런 소중한 우리의 또 그 유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용화생가 그리고 송호영당 주변에 다른 가볼 만한 곳도 있으면 소개 더 해주시겠습니까? 강변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송산유원지가 이제 여기서 가깝습니다. 호남대 지나서 이제 바로 있고요. 네. 또 서창으로 가시면 한옥마을도 있고 연방주가하고 어우러진 이제 만귀정이라는 그런 누정도 있고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삽봉 김세근을 모신 학산사가 있고 또 재봉 고경명 배양하고 있는 포충사도 멀지 않고요. 영산강변의 누정, 설강 류사 선생이 지은 이 호가정은 또 동곡에 있고 주변에도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은 그런 송정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전남이 아닌 광주 이 내에 있는 용화 박용철 생가를 비롯해서 한번 여러 가지 또 이 풍광 좋은 곳을 이번 주는 좀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조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주말이 내일인데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좀 건강한 그런 금요일 되시고요. 또 주말 행복한 하루 그리고 주말들 보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연출과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 2019년 3월 21일 목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베이비 페어에서는 매일매일 선착순 200명께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뽑기로 푸짐한 선물을 선사합니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허지은이고요. 같이 만들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저희는 신기록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각자의 폭력의 굴레에 처해 있는 두 여성이 서로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신기록을 만들었을 때는 희망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계가 상상력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